안녕하세요. 알리아스 왕입니다. 이번 모델링 시간은 지난번에 다뤘던 루프와 윈드실드 모델링에서 좀 더 난이도가 있게 만들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모델링 방법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델링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단계에서의 연 마무리를 본다고 하면 훨씬 더 정밀도가 올라가 있는 모델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라고는 항상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떤 모델링 방법이냐면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A 필라 안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뎁스가 좀 깊이 들어가고 여기는 거의 제로 피팅으로 만나지만 여기도 이제 완만하게 이제 볼륨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카울탑 커버가 들어간 이제 카울탑 라인 여기까지가 글라스로 보면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깊이면 뭐 20에서 25mm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나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 모델링 할 때 유리 윈드실을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A 필라의 바깥쪽 아웃라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높이 올라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윗부분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윗부분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카울탑 라인까지 동일선상에서 한 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이제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채워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디자인의 아웃라인으로 인지가 되는 요 가장 외곽에 있는 라인들을 가장 정확히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물론 이제 루프도 이 레인레일이나 루프렉의 아웃라인, 이제 파팅이 접하는 부분에 이제 기준으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후드로 모델링이 이어지는 방법,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루프와 윈드실드가 이제 막혀져 있는 타입으로 전체를 만드는 그 방법을 이제 모델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난주에 한 모델링하고 그렇다고 막 판이하게 틀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좀 틀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면 다른 차들한테 응용할 때 굉장히 좋은 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이 3D 그립 커브를 이용해서 좀 넉넉하게, 그리고 이 CV는 약간 앞쪽으로 텐션을 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는 항상 똑같이 여기가 만곡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맞출 수 있느냐 그 부분만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주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스포일러도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스포일러도 파트잖아요. 여기 요것도 다른 파트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는 안 맞추셔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히 중요한 건 루프 쪽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3D 그리로 시작을 하고, 여기도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맞추면 5D 그리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얼마만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루프렉 라인이 아니라 이제 페럴은 하지만 어쨌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야겠죠.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요 라인까지는 좀 들어가야지 않겠나.
이렇게. 자, 이게 저희도 뭐 라인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온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오바는 하지만, 자, 요 라인으로 이제 정면에서도 한번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맨 위에 솟아있는 얘네 두 개 잡고 조금 내려서 위치값 잡아주고요. 그럼 요 라인 정도에 맞지 않겠나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조금 접힌 부분들은 다시 조금 수정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뭐 요 정도 라인이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간격 같은 거 좀 중요하죠. 간격 좀 중요하고요. 항상 제가 뭐 항상 말하지만 이 CV는 라인을 커브 곡선을 만들 때 진짜 좀 중요해요. 이 CV는 진짜 CV의 간격과 높이 뭐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밸런스가 좀 맞게 조절을 해주시고. 자, 복사해서 내리고 탑까지 와서 탑뷰에서 또 사이드 글라스 있는 데까지 좀 넉넉하게 빼주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항상 또 말하죠. 여기 자, 레인이 루플렉 방향으로 자, 루플렉 방향으로 갈 때 자, 틀어주라는 거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뭐 물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밀어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면의 성격을 이제 최대한 정확하게 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이렇다고 진짜 100% 맞느냐 뭐 거기까지는 또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자, 이렇게 방향성에 맞게 해서 사이드 윈도우의 한 뭐 3분의 1 반절 뭐 이 정도까지 빼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스케일로 줄여주세요. 살짝. 그리고 미러를 이용해서 넘겨주시고. 자, 쿼터 뷰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스킨,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르고 연속적으로 클릭. 자, 이때 디폴트보다는 커넥트 엔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뭐 디폴트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똑같이 나오니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쉐이드 한번 걸어 주시고, 그리고 스킨 잡고 트랜스페어런시 조금 준 다음에 양쪽 커브 잡고 위로 무브해서, 자, 여기 이제 루프 곡면을 조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조금 띄워줄까요? 이 정도가 패러한 각도인 것 같아요. 사이드 보고 이렇게. 자, 이제 탑뷰로 가서 항상 말하죠. 이제 요거 자, 원래는 여기를 맞추거나 이거 맞춰야 하는데 뭐 이걸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어차피 여기는 잘라낼 거니까요. 얘는 이제 잘라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윈드실 아웃라인 여기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 중요해요. 요거 자, 요거 맞춰주는 거는 뭐 지금 양쪽이 잡혀있기 때문에 무브에서 그 카라인의 좀 반대쪽으로 X 반대쪽 X 마이너 쪽으로 이제 조금씩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페럴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 만들 때도 스케일을 이용해서 뭐 정스케일로 줄이든지 뭐 아니면 단스케일로 늘리든지 뭐 그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마지막에는 COS 튕겨가지고 프로젝트 해가지고 맞출 거니까 일단 면의 아웃라인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 줘라. 요거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제일 중요한 거 커브를 크게 좀 튀어 주시고요. 얘도 위에서 그래야지 모델링 할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 커브로 만들 겁니다. 원 커브로. 우
대략 이렇게 이게 이제 투컵으로 만들어져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그 대신 하나로 한 방에 자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5degree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스킨을 만들려고 하는 커브가 아니고 트림을 하려고 하는 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2번 꼬고 3번 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가지셔도 돼요. 얘는 면은 어차피 뭐 컵으로 따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퀄리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얘네는 그냥 위치감만 진짜 정확하게 잡을 정도로 똑같이 최대한 곡선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잡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깥쪽에다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거는 이제 안쪽에다 잡았는데 요거는 이제 바깥쪽에다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도 뭐 CV가 조금 모자라다 싶으면 뭐 AD 가도 됩니다. 좀 많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 안 맞는 것보다는 동일하게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바깥쪽에다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림 커브를 이제 맞췄으면 조금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네요. 이렇게 맞추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트림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이 정도에서 좀 타협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맞춰 놓고요. 자, 그리고 센터로 수직 라인 하나 만든 다음에 센터에다 맞춰 주시고, 자,
여기서 맞출 거는 뭐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센터 피봇 해주시고 스케일로 CV 잡고 스케일로 이렇게 바깥쪽에 맞춰 주시고요. 얘도 위쪽에다가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CV 복사해서 자, 이쪽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얘도 센터 피봇 자, 끝까지만 좀 맞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얘도 5디그리로 바꿔주고요. 맞춰주면 자, 이때는 양쪽을 다 얘도 이제 미러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만들어진 스킨 프로젝트. 자, 어쨌든 얘도 이제 탑에서 맞췄기 때문에 이제 일단 사이드로 내려와서 자, 일단 앞에 있는 루프 라인 각도가 좀 맞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바깥쪽에 맞췄기 때문에 이 COS가 위에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양쪽에 있는 커브를 먼저 선택하고 아래로 좀 하단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딱 맞게 자, 이렇게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이 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조금 올려주고요. 내려서 각도를 맞춰줄게요. 이렇게 이 각도가 맞아야 돼요. 각도가 지금 여기 COS 만들어진 각도하고 원래 이 파팅 부분 윈드실드와 경계 이게 패러하게 보여야 돼. 왜?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COS가 올라가 있는 거지 이게 각도가 틀려버리면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는 틀릴지언정 각도가 같으면 면이 일치한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여긴 당연히 COS가 위에 맞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앞으로 자, 여기까지는 얼추 맞는 거니까 각도가 여기도 맞춰야 돼요. 각도가 그죠? 페럴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각도가 이제 페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얼추 맞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제 정면에서 보고 쉐이딩 걸어서 높이 라인만 좀 맞출게요. 이렇게 그러면 윗줄에 딱 맞아 있는 것처럼 다 보일 겁니다. 제가 여기 좀만 더 내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도 뭐 패럴하게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탑에서 봤을 때 트랜스페어런시 좀 빼고 제브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이런 항아리 모양 좋습니다. 이런 항아리 모양으로 나오면 자, 위에 있는 트림 라인은 똑같이 트림 라인 정리해 주고요.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렇게 트림 해버립니다. 트림. 이렇게 트림을 해도 여기 이렇게 커브에 대한 링크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떨어져 있죠. 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면이 만들어진 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이제 그래픽 라인을 좀 볼 건데 퓨어 있나? 저도 이거 로케이터. 자, 여기서 자, 요걸로 그래픽 라인을 보면 요런 라인이 오는 거예요. 자, 끝으로 갈수록 동일한 범위를 갖고 있는 그래픽이 이제 쭉 보이면서 위로 딱 올라가는 요런 라인 기억해 두시고요. 자, 커브도 레이어에 정리해 주시고, 자, 스킨 이제 정리해 주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똑같이 커브 라인을 자, 방향이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방향. 자, 여기 이제 CV, U자 CV 있는 거 방향이 일관되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면 만들 때 꽈배기처럼 꼬이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일단 여기서도 똑같이 3D 그리로 라인을 만들어 주고요. 조금 띄웁니다. 이제 그리고 각도를 좀 더 주세요. 자, 아까 이미지를 보면 설명했었죠. 아래로 갈수록 깊이가 있고 위로 갈수록 타이밍 그 높이가 같아지죠. 이제 실제 유리는 요렇게 이 A필라 우리가 맞추려고 A필라 안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길에 여기 이만큼 하고 여기는 제로 피팅으로 맞고 요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요 갭 정도를 생각해서 적당하게 그 그라스 곡률은 유지하면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감인데 이것도 여러 번 해보다 보면 이제 그 감이 이제 수치라고 해야 하나요? 그 확률이 좀 많이 좋아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얘도 5디그리로 바꿔줍니다. 자, 5디그리로 바꿔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윈드실하고 루프하고 만나는 점에 이제 만곡점이잖아요. 이 만곡점 여기 만곡점의 이제 교차점을 여기 이쯤이 되겠네. 이 교차점을 계산을 해서 내가 얼마만큼이나 교차가 될 때 이 간격이 똑같은 게 좋아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서 이제 만곡점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자, 여기는 당연히 제로 피팅으로 맞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도면을 봐도 살짝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철판보다 글라스는 무조건 한 8mm 정도 내려가 있어요. 그거 고려해서 이제 만드는 거니까 요런 성향 나중에 이것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맞춰준 다음에 이제 똑같이 컨트롤 CV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A 필라 쪽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이 A 필라 이 외곽에 맞는 이 라인이니까 이 커브도 거기에 맞게 각도를 로테이트로 각도를 좀 맞춰주고요. 그리고 조금 얘도 내려주세요. 그리고 스케일로 좀 줄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각도 맞춰주고 탑으로 가서 자, 여기 루프면 만들 때 뺀 라인처럼 좀 넉넉히 빼주고 자, A필라 각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대로 빼서
교차가 되는 위치, 얘도 마찬가지죠. 고려해서 교차가 되는 이 부분 좀 비슷하게 맞춰달라는 거.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정면으로 가서, 정면은 뭐 당연히 이렇게 맞춰져 있겠죠. 이렇게 패롤하죠. 자,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도 미러 꼭 시켜주시고요. 그럼 뭐 여기 똑같죠. 여기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킨 가지고 쉬프트 누르고 연속적으로 면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자, 이 면에, 이 지금 만든 면에다가,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서 자, 피복값 앞에가 있죠. 자,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해서, 자,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루프 만드는 거랑 똑같죠. 자, 여기 요 라인하고 비슷하게 패럴하게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 뭐 앞에도 중요한데 여기는 뭐 자를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요런 거. 자, 이 상태에서 트림, 아까 했던 트림 라인, 자, 앞에 윈드실, 그 다음에 양쪽에 A 필러까지 내려오는 거. 자, 정면 가서, 자, 양쪽에 있는 윈드쉴드 만들 때 있던 커브 위로 올려서, 자, 여기 있는 COS가 동일한 라인 선상에 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동일하게 왔고, 사이드에서 봤을 때 뭐 기가 막히게 맞았네요. 자, 얘도 조금 아래로 내려주고요. 그래야 이제 각도를 조금 더 미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COS가 어때요? 아래로 쳐져 있죠. 여기는 딱 맞는데, 그러면 이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커브 피봇을 셋 피봇으로 바꿔서 우리가 딱 맞아 있는 여기 교차점에다 갖다 주세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피봇을 교차점에다 갖다 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커브를 사이드에서 잡고 로테이트. 자, 그럼 위에 있는 COS는 안 움직이면서 아래만 올라올 거예요. 이제 딱 이렇게 맞죠? 지금 라인이 아래에 맞아 있죠? 자, 아래 다 동일하게 아래에 맞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여기 이제 피부 조금씩 CV를 조금 움직여주면 돼요. 이런 거는 크게 나쁜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려줘야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올리면 아마 이게 또 깨질 거예요. 여기 맞았는데 여기 아래 내려가 있으니까.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는 위에다 맞춘 거니까. 위에 맞춘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위에서 다 전부 다 맞았죠? 여기 좀 올라가 있죠? 그러면 올라가 있는 얘네들만 아래로 좀 내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죠? 여기 이제 맞았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잘 맞추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맞췄으면 뭐 정면은 뭐 당연히 그대로 또 맞아 있을 거고요. 여기 뭐 기가 막히게 맞아 있죠. 탑은 뭐 위에서 프로젝트 했으니까 뭐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얘네는. 자, 사이드가 이 정도 맞으면 그래도 조금 각도가 조금 애매한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가 뭐 이렇게 뭐 유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메꿔져 있다. 가상의 면을 상상을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올려줄게요. 이제. 그럼 여기에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이렇게. 얘만 올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올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면 조금 내려서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는 만큼.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너무 또 올라간 게 보여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줄게요. 여기도
많이 낮춰졌네. 여기는 이제 좀 유두리 있게 맞출게요. 여기 너무 올라가면 여기가 너무 틀어질 것 같아.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어쨌든 왜냐면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거, 두 개면이 만나는 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누가 뭐래도 중요한데, 지금 만드는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상상을 해서 만드는 면이니까 좀 유두리 있게 조절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할 때 그런 생각을 갖고 하세요. 여기는 어쨌든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페럴하게 만들었으면 뭐 정면 다 만들었고, 자, 위에서 제브를 한번 볼게요. 네. 조금 펴지다 말았는데 그래도 간격이 이제 얼추 맞는 것 같아. 조금만 여기가 더 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요걸로 이렇게 해서 간격을 조금만 벌려볼게요. 조금 아쉬워서. 자, 그러면 얘를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고, 얼마나 벌어졌나? 좀 많이 이렇게 휘는 거 이제 느껴지나요? 요거 조금만 더 벌려볼게요. 많이 휘는, 이제 이 휘어는 거 딱 들어봤죠? 이 정도 맞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맞았으니까 COS가 또 흔들렸을 거라고요, 분명. 그죠? 각도가 또 틀어졌죠? 요거 각도 또 이제 맞춰볼게요. 이거는 끝점에서 맞출 게 아니고 다시 피봇을 중심 이 아래쪽에다가, 자, 시작점에다 갖다 두고 스케일로 줄여볼게요. 스케일로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스케일로 줄였을 때 요렇게 간격을 맞춰볼게요. 그리고 얘네도 전체적으로 아래쪽에다 좀 맞추는 게 나아요. 이건 위보다는 아래쪽에다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쯤에다가 맞춰봤어요. 자, 각도 맞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탑에서 다시 한번 제브라. 또 펴지네. 이게 다시 그럼 원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보이시죠? 제브라 패턴 들어가는 거, 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에서 지금 허비를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이만큼 떠 있는 건데 메꿔진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줘. 이게 이제 맞았다 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어쨌든 양쪽의 사이드 커브는 이 센터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픽 이걸 볼 때 이제 여기서 좀 조절할 거예요. 자, 여기 간격하고 높이를 좀 보면, 자, 여기가 좀 많이 죽었죠? 그럼 얘는 얘를 좀 내리든지, 얘는 놔두고, 성향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 성향을. 자, 이렇게 되면 자,
이제 거의 같은 성향의 느낌이 있죠. 그리고 제보를 봐도 여기 많이 틀어졌네. 다시 조절해 봐야겠네요. 컨트롤 Z로 줄여보면서 너무 안 좋아지는데. 지금 그래픽은 좋은데, 자 그러면 여기 라인을 살리려면 여기를 조금 죽여볼게요. 지금 위쪽으로는 이제 그나마 좀 괜찮게 맞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네 이 양쪽 사이드 커브를 조금 줄여서 아마 얘를 아까 스케일을 좀 주면서 여기서 좀 흔들린 것 같은데 조금 내려서 어떻게 변했나 볼게요. 이제 많이 펴졌어요. 여기가 이제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 그래픽을 깨기는 너무 아깝고 너무 아까워요. 얘를 다시 좀 피는 선으로 가는 게 좋겠네. 피는 선이 낫겠어요. 자, 다시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맞춰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픽이 이제 얼추 맞췄으면 자, 얘네들도 커브 해주고 자 스킨 정리해주고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근데 바로 안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는 이제 카울탑 라인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맞춰줘야 돼요. 이걸 찾아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컷을 하지 않고 이제 후드 기본면을 하나 만들어서 넘어갈게요. 후드 기본면 하나 이렇게 스킨으로 만들어서 얘도 5디그리로 맞춘 다음에 여기도 컨트롤 CV 조금 뒤로 보내고 자 얘도 넉넉하게 이제 팬더 바깥까지 좀 넉넉하게 만들어 주고요. 뭐 이 안에서 움직여도 되긴 하는데 그냥 안에서 넣어볼까요? 이 정도. 그리고 자 여기서도 후드의 방향이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이 라인 방향에 맞게 지금 만드는 커브도 패럴하게 방향을 맞춰 볼 거예요. 자 로테이트로 비껴서 자 이렇게
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해서, 자, 요렇게. 지금 이 벤츠 EQA의 이 후드는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부분은 후드가 어떻게 보면 후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팬더가 올라와서 후드랑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후드 스킨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 요만큼, 여기 이만큼,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후드 라인은. 자, 이거 생각하시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조금 뒤로 보낸 다음에, 자, 이 정도 각도에서, 똑같이 미러 해주고요. 미러 보내주고, 쿼터 뷰에서, 스킨을 이용해서 쉬프트 누르고 연속적으로 클릭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이제 어쨌든 그 면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컨트롤 CV 스킨을 좀 줄여서 이렇게 자, 요 정도 맞는 정도. 지금 여기 이제 이 끝까지 안 맞추는 이유는 여기가 요런 구성이에요. 지금 자, 지금 가는 방향 하나 있고 여기서 오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얘네가 만나서 여기서 라운드가 생길 거예요. 이게 이 라운드. 그러니까 여기는 끝까지 안 맞아도 돼요. 최대한 맞춘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지 끝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다 두고, 그다음에 후드 캐릭터 라인이죠. 후드 캐릭터 라인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얘도 길게 뻗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길게, 야, 이렇게. 그리고 얘도 5디그리 정도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 살짝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높이값 맞춰주고요. 자, 탑에서 지금 얘는 어쨌든 이면을 맞춰볼까요? 얘도 뭐 근데 지금 어쨌든 오려져서 만들어져야 하는 면이라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맞춰볼게요. 얘도. 자, 여기 카울탑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카울탑 라인에 맞춰서 얘도 마찬가지로 미러 시켜주고요. 자, 만들어진 후드면에 자, 캐릭터 라인 앞에 프론트 쪽에 이제 후드 파팅 라인, 카울탑 라인. 자, 프로젝트. 자, 위는 맞았을 테니까 자, 일단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놔두고, 자, 탑은 뭐 당연히 맞겠죠. 정면으로 가서 여기랑 여기겠죠. 위가 딱 맞아야겠죠. 그러면 얘네들도 양쪽 잡고
최대한 맞춰볼게요. 자, 이렇게. 자, 탑은 거의 맞았고, 얘는 조금 내려가 있는 기운이 보이죠. 요거 아니, 내려갔다기보다 패럴하게 맞긴 맞는데, 조금만 그럼 들어줄게요, 얘네는. 자, 여기에 피봇 뒤쪽에다 보내주고요. 피봇 뒤에다 주고, 로테이트를, 자, 그럼 패럴 한 개 보이죠? 자, 사이드에서 봤을 때, 거의 다 맞아요. 요게 약간 이 볼륨 위로 맞는 거니까 크게 나쁘지 않아요. 요 정도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만큼 떨어지고, 이제 COS 캐릭터 라인이 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래로 가 있는데, 지금 정면에서 볼 때는 거의 맞거든요. 그러면 얘도 패럴 하다 보고, 자, 다시 한번 피봇, 로테이트, 그러면 거의 딱 이 라인이 맞죠? 자, 그러면 요 정도는 저기 갭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면에서는 뭐 이 정도 맞는 거는 어쨌든 방향이 같기 때문에, 패럴한데 방향이 같은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후드에서 요 라인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 사이드에서 일단 위치는 맞았고, 요 라인. 자, 위아래가 맞는데 여기가 들떴다는 건 이 도면이 좀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향과 패럴한 정도 뭐 일치되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맞춰졌으면 요거 다 지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도 커브 라인으로 받아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자, 루프 쪽은 다 맞춰져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뭘 하냐면 바운더리를 잡는 거예요. 지금 얘는 뭐 이 정도 왔으니까 조금 줄여주고요. 컨트롤 CV에서 앞으로 보내는 거는 조금 키워서 요 정도, 그리고 얘는 컨트롤 CV 뒤로 와서 조금 줄여주고요. 얘도 컨트롤 CV 복사 앞으로 가서 조금 확대를 이렇게 해주세요. 얘는 조금 더 작아져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프로젝트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애들이, 얘는 잠깐 지금 이 트림에 써있던 애들만 잠깐 따로 공 레이어에다가 어사인 해주고, 자, 이렇게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이쪽도 많이 너무 내려간 것 같아. 이거 좀 끌어올릴게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카라인 방향으로 좀 오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얘, 그리고 얘도 좀 끌고 와서 타이트하게 잡고, 얘도 너무 올라간 것 같아. 생각보다. 자, 라운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부터 라운드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되니까 이 아래로는만 안 내려가게 범위만 확인을 해주고요. 요 정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말려 올라간 게 보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자, 이렇게 빼줄게요. 이렇게.
이 정도 조절을 해줄게요. 각도 정도. 그리고 탑으로 갔을 때 얘도 너무 멀리 있으니까 좀 와서 그래도 요 정도에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면이 잡혔으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탑으로 갔을 때 얘도 일단 트림으로 잘라줄 필요는 있겠네. 얘네도 여기에 속해 있는 애들인데 이거랑 요거 자,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는 너무 지금 보니까 배가 물결이 치죠? 요건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잡아 놓고요. 그리고 여기 또 트림 라인으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를 앉혀주고 라인 하나를 센터에다 두고요. 센터 맞추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프로젝트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5디그리 만들어주고 얼라인을 컵앤처 값으로 얼라인 맞춰주세요. 컵앤처 값으로. 자, 여기 G2 있죠? 얼라인 옵션 G2 꼭 체크해서 두 개 맞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또 이제 그래픽 라인을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얘도 지금 라인이 너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러면 자, 그러면 이쪽 라인을 여기 커브를 갖고 무브해서 조금 짧게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좀 짧게 좀 멀리 가져가야 하나? 이 정도에서 커브를 이제 좀 튕겨서 만들어 볼게요. 좌우가 지금 이 스트레스 지수가 이 그래픽 라인이 아주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바운더를 얘는 좀 넓혀서 가져가 볼게요. 얘는 좀 넓히고 지금 현 상태로 나쁘진 않아요. 요게 조금 각도를 맞춰볼게요. 다시 한번. 지금 요 정도에서 일단 맞춰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맞췄으면 여기서 지금 맞춘 애들을 다시 5디그리로 만든 다음에 지금 원래는 여기를 이제 쉽게 만들 때는 프리폼 브랜드를 이어서 뭐 옵션 값 조절해서 맞췄었는데 이제 이때는 그런 걸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바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커브를 걸어서 이 형상을 좀 맞춰줘야 돼. 지금 여기 커브 형상이 되게 좋죠. 근데 지금 여기가 형상이 좀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지금 보듯이 조금 더 잡아줘야 돼요. 이제 지금 이렇게 컨디션을 최대한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자 미러 한 다음에 똑같이 여기도 얼라인을 같이 맞춰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레일을 이용해서 자, 투 플러스 잡고 레일 2개 잡고 리빌드 꺼주고 다 기본값으로 맞춰준 다음에 자, 제너레이션 커브가 1, 2, 3이죠? 그럼 엔터 한번 해주시고 레일 커브 2개니까 하나, 둘. 자, 이 상태 지금 여기 보면 fail 뜬 거야. 이건 안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는 다시 히스토리를 지워준 다음에 다시 이어주고요. 그리고 온라인 다시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거 복사해서 여기 갔기 때문에 얘도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히스토리 지워준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온라인 자, 마이레일 이용해서 하나 둘 셋 엔터 레일 저는 이 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옵션 값을 이용해서 레일 1, 2를 커벤처 값으로 붙일 거예요. 커벤처 값 그죠? 성공적으로 맞춰 있고 자 그러면 쉐이딩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맞추는 방법이 뭐 이렇게 이제 항아리처럼 잘 맞춰져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트림에서 지금 만든 면을 프로젝트에서 얘가 정면에서 맞아 있고 사이드에도 각도가 맞아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이거 맞으면 이제 여기도 면이 정확히 생성이 됐다. 만약에 이게 좀 미세하게 안 맞으면 이제 여기 있는 CV들을 가지고 조절을 해서 이제 맞춰야겠죠. 이렇게 이게 여기는 맞춰져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커벤처 값으로 온라인 해주고 자 여기서 맞출 때는 요 커브가 지금 여기 있는 커브랑 유사해야 돼요. 여기 있는 커브랑 요 커브의 형상이랑 여기가 좀 유사하게 가야지 잘 맞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땡겨 올 거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래픽 라인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어차피 여기는 없어질 면이기 때문에 이제 네거티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지하고 포지 만나는 네가가 만나서 이런 거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형상 따라가는 거. 자, 이렇게 됐으면 얘도 컨트롤 CV 복사해서 스트레치로 최대한 이어준 다음에 여기도 온라인 커벤처 값이에요. 자, 해서 여기는 얼추 맞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성격에 맞게 조금 죽여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조금 내려와야 할 것 같아. 아이고 튕기네. 어쩔 수 없어요. 튕겼으면 저 잊어버리고 다시 맞추면 돼요. 조금만 내릴게요 얘는. 자 얘는 이제 튕겼기 때문에 그냥 히스토리를 얘는 지워버려요. 얘는 그냥 지워버려. 다시 만들면 돼요. 이거는. 자 온라인 다시 새로 띄워서 커브 3D 그립 커브 하나 새로 띄우고 자 일단 얘는 탄젠트 값으로 먼저 맞출게요. 그리고 나중에 커벤처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맞춘 다음에
자, 그리고 얘를 5 디그리로 바꿔주고 다시 히스토리 지워준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이게 이제 축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그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A 필라는 요 라인대로, A 필라 라인, 아웃라인대로 받아서 넘어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요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엇갈렸으니까 얘가 트위스트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얘를 트위스트가 안 되게 먹히는 방법은 이거죠. 이 같은 방향에서 패럴하게 하나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트림 라인에서 이 라인 있죠? 컨트롤 CV에서 복사해서 그대로 요 라인에 갖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됐죠? 자, 그러면 얘 히스토리 지운 다음에, 자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갖다 주고, 커벤처 값,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거는 여기서 조절해주면 돼요. 요 지금 이렇게 틀어진 거는 얘 있죠? 이거에 꺾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펴지는 게 보이죠? 이 정도 빼준 다음에, 뭐 라인은 크게 변한 게 없으니까, 자 얘 다시 히스토리 지워준 다음에, 됐고요. 얘도 자 이렇게 라인 좀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탑에 봐서도 크게 흔들린 게 없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탑에서 봐도 이 간격이 똑같아야 하니까 조금 빼서, 자 요런 형상을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도 좀 조절해 주고요. 여기도 조금 더 나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봐도 꼬이지 않는 면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러면 탑에서 요 커브하고 요 커브, 지금 트림 라인이죠? 얘 다시 똑같이 밀어. 그죠? 프로젝트. 자, 지금 여기 이만큼 모자라죠? 왜? 여기 지금 흔들었잖아요. 그죠? 탑에서 이쪽 라인을 흔들었기 때문에 트림,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을 지금 이 라인이 변경이 된 거니까 얘 지우고, 컨트롤 C, 자, 얘를 다시 미러를 시킬게요.
미러. 미세하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다 틀어졌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 지워버리고요. 그럼 이제 여기 링크 살아있는 애들이 그쵸? 이렇게 죽으니까 얘 지우고 나머지 얘도 일단 지우고 이렇게 살아있는 애들 얘 히스토리를 일단 지워요. 왜냐면 이게 원복이 되면 다 튕겨져 나가니까 언트림 해주고 얘 지우고 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흔들린 애들을 얼라인, 커벤처 얼라인, 커벤처 얼라인, 커벤처 얼라인, 커벤처 얼라인 동일하게 다 만들어 주시고 자 미러 그럼 여기도 똑같이 따라가서 커벤처 온라인, 커벤처 온라인, 커벤처 온라인, 커벤처 온라인. 뭐 위는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바이레일 가지고 아까 똑같이 1, 2, 3 엔터 레일 1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온라인 커벤처 값으로 온라인 맞춰주고요. 여기는 뭐 다 맞춰져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똑같이 바이레일로 엔터 왜 안 만들어질까요?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건 바이레를 지우고 스퀘어 하듯이 만들어 볼게요. 이게 왜 면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 좀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게 네거티브가 걸려 있으면 반대로 만드는 그쵸, 네거티브라 반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게가 얼추 요 따위로 만들어질 건데 자 제네레이션 1 커벤처 2도 커벤처 얼추 비슷해요. 크게 많이 한 뭐 0. 몇 미리 뭐 빗나가 있는 듯한 보이는데 아이소판 값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탑뷰에서 아이소판 값 정리해주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 사이드 네거티브 면이 만들어지면 트림에서도 동일하게 여기랑 여기랑 그쵸? 만들어진 게 동일해야 하니까 와.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라인대로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맞고 여기는 많이 죽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이 죽어 있는 거는 다시 올리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게 맞아요. 이게 여기서는 맞고 정면에서는 안 맞고 그러면 이거는 사이드가 맞는 게 맞습니다. 왜 사이드 맞고 탑뷰가 맞으니까 정면 도면에서 안 맞는 거는 이거는 왜곡이 있는 이게 도면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가 맞으니까 조금 높여 올려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높이는 좀 올려서 조절을 여기 그때 조절하면 좀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패럴하게 좀 맞춰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조금 조절은 필요하겠지만, 네, 아까보단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가 탑뷰에서 봐도 크게 나쁘지 않고, 자, 이건 이제 안쪽으로 말아 붙일 때는 여기서 요런 아까 앞부분에서 했듯이 조금 이 라인을 하나 걸어서 붙이면 너무 들어갔네. 이 정도만 들어가도 될 것 같네. 네,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네, 거의 패롤한 것 같아요. 여기도 맞고, 요 라인도 패롤하고, 이 라인 따라가고. 요런 케이스면 조금 더 붙여서 갖고 와도 될 거나 같은데, 뭐 요 정도에서 맞춰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맞추면 이제 이건 유리는 아니에요. 유리는 아닌데 어쨌든 요렇게 굴고 이 엣지 라인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리플렉션이 쫙 이렇게 맞게 됩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유리가 이제 이 리플렉션이 되게 어색하지만 요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진에서 지금 이제 이 A필라에서 떨어지는 요 라인하고 요 후드를 맞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후드의 기본면도 잘 맞아 있고, 물론 이 후드도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여기가 이 라인보다 이 라인이 떨어져요. 우리는 지금 이 라인이 아웃라인이 잡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드도 요 높이가 맞는 후드 기본면 하나 잡고, 그다음에 실제 다운되어 있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운돼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기본면 하나, 그러면 이 두 번째겠죠. 그리고 맨 위로 이 파워도 올라가는 위 있는 거 람 3개. 그래서 이 후드는 총 3개 기본면을 잡아야 돼요. 거의 이런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라인이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유리는 따로 만들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제 거의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릴 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지금 여기 이제 트림 라인으로 잡았던 애들 트림 라인 자, 여기 이제 기본면 이으면서 만들었던 거 컵으로 내고, 이제 스킨면들 다 만들어진 거 스킨에다 놓고, 자, 여기 이제 만들어진 건 다 만들어졌기, 이제 정확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 COS는 다 지워줍니다. 이제 이렇게. 자, 이렇게 맞춰주고 아이소폰 값은 이제 일단 안 보이게만 해주는 걸로. 자,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기본 구성은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윈도우가 지금 여기 있는 스킨은 그 철판이 다 메꿔져 있는 상태라고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윈도우를 다시 만들 건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그 저번 주에 이제 얘기했던 지난 모델링에서 얘기했던 이 깊이가 여기를 이제 우리는 이 아웃라인을 맞춰서 한 거잖아요, 그죠? 여기를 아웃라인을 맞춰서 여기 뎁스가 보면 깊이가 있어요. 여기는 딱 맞는데, 그래서 이 뎁스만큼 이제 클래스를 딱 맞춰서 여기다 집어 넣을 거예요. 요거를 요게 이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클래스를 원래대로 이제 만드는 것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만들 때는 여기 이제 라인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실제 만들 라인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라인으로 시작을 하겠죠. 이제 이 라인을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작할 라인은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이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탑에서 볼 때는 이제 여기서 자, 요 라인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이제 넘어갈 게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고, 근데 얘 나중에 근데 얘도 필요해요. 나중에 그 뭐가 필요하냐면 요 라인이 필요한 거죠. 이제 요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듀플리케이트 커브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커브 라인 하나 이제 양쪽에 만들어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얘네도. 그리고 얘는 이렇게 커브 만들어 주는 거 자, 지금 여기 이제 맞춰준 건데, 지금 요거는 어쨌든 뭐 있어야 하니까 얘를 스킨으로 넘겨주고, 자, 요렇게 넘겨주면 이제 원래 이제 만들었던 얘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자, 그래서 탑으로 가서 다시 트림 얘하고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프로젝트 해주시고,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뭐 없어도 되겠죠. 이제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 실제 이제 유리하고 동일하게 그리고 자, 이렇게 프로젝트 하나 해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패러하게 만들어야겠죠. 이제 왜냐면 이제 요 커브대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는 이제 5degree로 바꿔주시고, 여기 이제 COS에다가 이제 붙이면 이제 똑같이 이제 패러하게 올라갔겠죠. 이제 조금 스케일감 있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온라인을 커벤처 값으로 온라인 맞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죽죠. 그러면
이 CV를 잡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조금 이제 자 이렇게 만들 거죠.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빼도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자 만든 다음에 자 피부 값 붙여주고 자 컨트롤 CV 하고 맨 끝으로 올 겁니다. 이렇게 끝자리까지 이렇게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탑에서 봤을 때 각도를 똑같이 살짝 벌려도 돼요. 이렇게 너무 벌리는 거 안 좋죠. 일단 겹치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잘라내든지 뭘 하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약간 지금 얘네들이 이제 모델링 할 때 거추장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얘네도 이렇게 얼라인 커벤처 값으로 얼라인 얘는 잠깐 안 보이게 얘네들도 조금 올려서 각도 맞춰주시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투 컵으로 이렇게 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살짝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포지티브한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포지티브한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는 더 못 가니까 안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미러를 다시 해줍니다. 그러면 가겠죠? 그럼 여기도 커벤처 값으로 얼라인을 해주세요. 자 그럼 동일한 라인이 됐겠죠? 그러면 이때 자 라인을 만들 때 여기는 링크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으로 잡아도 이제 두 가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도 뭐 안 해봤기 때문에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엔터 라인 커벤처 라인 맞춰주면 자 이렇게 되고 제브라 별로 이 라인 자체가 이쁘진 않아요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어져는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원래 만들어진 이 지금 여기 커브 있죠? 원래 이제 A 필라 라인에 있는 요 커브보다 실제 이 글라스 이 라인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왜? 여기에서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걸 조절해 가야겠죠. 그러면 두 개 커브 CV가 저기 피봇이 여기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이대로 로테이트 자 요정도 내려갔을 것 같아요. 요정도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조금 줄여 볼게요. 이제 그리고 여기는 좀 확인하기 쉽게 여기는 지금 이 CV들이 안 보이게 체크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내려갔다. 좀 많이 내려가는 기분도 있는데
조금 올려볼까요? 요 정도 내려갔고, 이 정도에서, 그럼 여기 이제 휘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센터 피봇에서 스케일로 안쪽으로 모아서 아까와 같은 커브의 성향을 유지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라인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으니까 얘는 그대로 내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탑뷰에서 바운더리가 같아야겠죠? 스케일로 이 정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건 이제 바이레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바이레일을 이용해서 잠깐 안 보이게 하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다시 불러오는 식으로 할게요. 자, 얘는 지금 바이레일로 만든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스킨으로 따로 만들어 볼게요. 스킨으로 만들어 버리면, 자, 쉬프트 누르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어떤지 한번 볼게요. 탑뷰. 여기 이제 맞진 않네요. 여기가. 자, 그러면 스킨으로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요건 있어요. 물론 맞는 게 좋겠죠. 근데 스킨으로 해도 쉽게 말하면 실제 유린 여기서 이제 8mm 다운이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 단차는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 얘기하자면 또 재질도 여기는 철판이고 여긴 유리니까 재질도 틀리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단절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될 거는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절개면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분상 이렇게 이제 스킨을 만드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바이레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래픽이 좀 깨져 있는데 여기 뭔가가 지금 이거 만들 때 썼던 게 좀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하면 없어질 거는 같은데 뭐 어쨌든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유리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픽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죠? 그래픽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앞유리까지도 루프까지도 이렇게 타원이 형성되시 만들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탑뷰에서 흐름 좋고요. 후드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 스펙트럼에서도 플랫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뭐 그렇게 구겨진 데 없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모델링은 여기 유리까지 하고요. 다음은 이 후드에 대해서 후드 부분에서 이제 파워돔이라고 하는 이 파워돔하고 이 캐릭터 라인에서 볼륨이 말려 올라오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정리를 해 가면서 후드 모델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이거는 그렇게 긴 동영상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동차 모델링을 할 때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제 전기차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해하는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거 경험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 모델링이 지금 제가 설명한 데까지 그런 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다른 모델링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